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인데 그 탄력의 핵심은 외국인이 팔지 않고 있다, 연기금이 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금이 팔지 않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언제 얘네들이 팔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조금 언제 대량으로 쏟아내버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같이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수록 그런 매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연기금도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그 비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가 금액에 따라서 또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 상승이란 게 결국 기업 실적이 확실히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정부 정책도 친기업으로 전환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상승 시작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의아한 부분, 아니 1월 고점이 아직 돌파가 안 됐는데 왜 사상 최대치라고 하지? 뉴스는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종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요 지수대니까 이걸 넘어섰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장중에 봤던 이 수치를 넘어서는 게 이제 역대 최고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분위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지만 결국은 주도주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고,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돌파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항상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증권업종이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추가 상승의 어떤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부분과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 교차를 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올라가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둘 수 있고, 그랬을 때 공매도 재개에 어떤 영향이 크지 않네? 시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공매도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뭐 1,000원짜리 종목을 500원으로 만들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1,000원밖에 안 되는 종목이 2,000원에 가 있으니까 공매도가 쏟아져 가지고 이게 다시 1,000원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은 어쨌든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유동성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리가 연중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그리고 구리를 다루는 종목들이 결국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 가치의 어떤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지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네? 여기서 공매도를 어떻게 때리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품이 굉장히 컸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공매도가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평가 상태였다. 이 저평가가 되는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한몫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거품을 걷어내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아예 거품 씨도 못 부리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할인이 돼버렸다. 이런 부분, 역기능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공매도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오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연기금이 팔지 않으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 일천선 정도? 요즘 발음이 좀 일천선 정도 반등을 한계치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도달한 다음에 더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 거냐 요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뭐 다소 좀 탄력이 떨어지는 이 중소형주 강세인데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탄력이 떨어진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제약 바이오로 공매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들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지수에 녹아들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소형주의 비중이 대형주보다 커질 것이고 그게 이제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간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이번 주 안에 자사주 매입 결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의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 이상 21선에 떠 있다가 21선 가까이 가서 닿기도 전에 반등을 했다. 이건 굉장히 에너지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흐름을 돌파하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연 노출된 재료에서 이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냐. 근데 이 노출된 재료와 또 수급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반영 되더라도 또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이제 앞서 나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자사주 매입할 때 요 주식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너무 없으면 지루하니까 새 종목을 편입하는 거.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종목에 무게를 실어주는 건데 현재 상태로 보면 액트나 NHN 복스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고 사실 제노레이도 개별적으로 아주 좋아지긴 하지만 업종의 힘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온 컴포텍도 마찬가지고 탐탁지가 않은데 굳이 뭐 보태자면 뭐 제노레이에 보태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활용하는 쪽에서 약간 좀 뭐랄까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얘가 내려왔다면 풍강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얘를 고민을 했을 텐데 올라버렸으니까 안 해. 뭐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뭐 또 시가총액 낮은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고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하든지 아니면 제노레이를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온 컴포텍 참 꼴도 보기 싫을만 하면 또 반등을 주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온 컴포텍은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찾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있을 것 같다. 수급만 보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저도 제 심리 자체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 이상한 종목도 한 번씩 상한 거 한 번씩 치던데 그냥 그거나 보고 있어야지. 뭐 요 생각이니까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 이 거래소가 정리가 되고 나면 4개 업체가 4개 정도 남을 것 같은데 한 4개가 남는다 치고 이 중에서 그래도 이온 컴퓨터과 관계가 있는 그 이름이 뭐였지? 그 빗썸은 저쪽이고 그 미치겠네. 빗썸은 그 카카오 관련된 두나무 쪽이고 이거는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그 빗썸 있고 코인원 있고 아 맞다 업비트 아 이 진짜 문제가 있나? 아무튼 업비트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얻어 걸리지 않을까 뭐 그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이 NHN 벅스 시장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어가지고 딱히 언급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레이는 뭐 추세대로 가고 있는 상태. 근데 이 IR 개최를 하는데 이 제노레이가 그 예전에 IR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뭘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게 또 생각이 안 나버리면 이 진짜 못하겠는데 이제 그게 덕산 하이메탈이었나? 네, 덕산 하이메탈이 계속 IR을 해서 뭔가 수상하다 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노레이가 IR을 개최를 한다. 사실 작은 종목이 IR을 개최한다. 뭐 이것만 갖고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러면 IR 자료실에서 개최 일시가 5월 11일이면 내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일 한번 받아보고 저거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험상 작은 종목들이 IR을 한다.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IR을 많이 했던 기업이 요거 인텍플러스가 과거에 요 시점에 IR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이 요 시점에 IR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노레이를 봤을 때 지금이 뭔가 이 시점이 아닐까. 예. 뭐 근데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랬으니까 이렇고 저랬으니까 저렇고 예. 그런 단순하게 한 번 그랬다고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비약입니다. 예,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이 IR을 한 사례가 대체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가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대주주 변경 후에 조달자금 일부를 액트에 전환사채 투자를 했다. 예, 최대주주 위한 우회자금 지원. 예. 글쎄,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부진한 건 코로나 때문에 부진한 거고, 그래서 실적은 좋아질 거니까 일단 하나는 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0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예, 조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적은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니까 이 내용은 빼고, 그러면 그 뒤에 사업 연계성이 크지 않다. 예, 사업 연계성이 크지 않은 건 맞을 것 같고, 예, 그러면 투자 수익 창출. 근데 이거 뭐 리픽싱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분이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주가 내리면 리픽싱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어쨌든 이게 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그리고 이거 퓨전 데이터가 퓨전으로 바꿨으니까 예, 퓨전이 지금 세미콘 라이트 예전에 그러니까 SL 바이오닉스를 지배를 하고
엑셀 바이오닉스가 산타클로스 지배하고 산타가 넥스턴 바이오를 지배를 하고 그리고 액트 유양 이렇게 엮여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이 된 지 2달 만에 전환사채를 사들였다.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본다? 글쎄 돈을 날릴 것 같진 않은데 전환사채니까. 자금 일부를 사용 계획과 달리 뭐 그런 내용인데 글쎄 조금 일단 잘 모르고 쓰신 게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넥스턴 바이오가 자금을 집행을 했는데 뭐 액트 입장에서 그게 과연 액트에 투자 전환사채 찍어서 회수를 못할 회사냐? 뭐 그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 딱히 넥스턴에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넥스턴 주가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액트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악재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명 변경도 했고 150억이면 뭐 작은 기업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을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타법인 출자니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고 해서 전기차 부품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때도 유지가 되는 부품, 유지가 되는 자동차 부품도 사실 전기차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타이어 전기차로 바꿔도 써야 되니까 이거 전기차 부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샤시 이런 것도 다 쓰고 있으니까 자동차 유리 다 쓰고 있고 페인트 쓰고 있는 겁니다. 강판 쓰고 있고 그래서 실제 뭐 미션이나 엔진 뭐 이런 쪽 아니면 전기차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좁혀보면 이름도 바꿨으니까 전기차 관련 뭐 회사에 비상장 회사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고 떠드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면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니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딱히 나쁜 소식 같지는 않지만 항상 그 과거에 했던 일들 뭐 퓨전도 주가가 망가지고 세미콘 라이트도 망가지고 그랬으니까 같은 방법대로 넥스턴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퓨전이나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 전 사주의 어떤 부실이 뒤늦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온 그래서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그 뒤로는 사실 또 주가가 크게 문제된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친 우려는 좀 금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인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참 그렇습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면 누가 저한테 의결권을 위임을 하겠습니까? 어떤 주주가? 제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데 어느 누가 곱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주주 운동을 하면서 호응을 얻은 것은 어쨌든 전체 주주를 위한다는 이 명제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난 감정 상했으니까 나 몰라 주주들이 손해보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주주 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존경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아, 오늘 또 꼴 보기 싫다고 해야 될 걸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뭐, 자연스러운 거라서 마음 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왜냐면, 어떤, 뭐, 계약을 한 사이도 아닌데, 목소리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번 주총처럼 누군가가 크게 잘못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전자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연락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지분 공시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볼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를 지기는 싫으니까. 그 공시 내면 정말 귀찮고, 뭐 소유자 증명서 내는 순간 그냥 주식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저는 8월 말까지 잡혀 있는데 8월 말까지 아마 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주가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담들, 이걸로 인해서 사실 공시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 예, 그만큼 어떤 뭐 제가 공시에 참여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좋은 가격에 팔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공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지분 공시 참여하신 분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는 명백한 거고. 그렇게 뭔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도 전체 주주를 위한 길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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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우리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대형주도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메디포스트. 예?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외면을 받는, 중국 증시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깊어져서 냉전으로 간다, 그럼 중국이 빠지면서 우리가 좀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이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대형주가 좋고 나쁘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모르는 거네, 모르는 게 제일 싫어 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가 크게 재미는 없을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중소형주는 거기에 비해서 좀 불확실성이 적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이제 뭐 일종의 1950년대 이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심할 때는 1년에 물가가 2배 오를 때도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던 2000년 이후 상황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현금 갖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게 좋냐 있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이면 직업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부모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 잘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더 잘 잡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다리가 있다는 것과, 뭐 비록 올라갈 수는 없지만 사다리 자체가 없다는 건 또 틀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낫지 않나
인플레이션 환경이.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뭐 이게 공매도 충격이 단발성으로 끝났으니까 굉장히 다행이고, 네,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으면 수익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대한제본도 좋아졌고. 예, 그래서 제가 대한제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대한제본도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을 찍은 것 같긴 합니다. SK IT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하기 전입니다. 상장도 안 했는데 무슨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사실 기술적 분석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차트가 없으니까, 그럼 SK IT가 뭐 성장성 높은 전기차 뭐 분리막 이런 걸 담아가지고 전망이 좋다? 근데 그게 따상을 갔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게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 거며, 근데 또 단기적으로 수급이 뭐 보호 해소가 걸려 있으니까, 보호 확약이 걸려 있으니까 수급이 왜곡될 수 있고, 이런 걸 차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시장의 어떤 반응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예, 한일사료. 네. 한올바이오파마. 예, 뭐 이건 불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퓨전이나 세미콘 라이트에 대한 평판이 나쁩니다. 그 나쁜 평판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나쁠 만한 일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확실한 건 그 평판이 실질적인 것보다는 훨씬 좀 과한 건 분명합니다. 과한 게 분명하고, 액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뭐 어쨌든 지금 이 액트하고 넥스턴을 보유한 이 퓨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퓨전 쪽에서 기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비판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렇게 10년, 20년 투자를 해서 경영을 해서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잘 포장해가지고 단기간에 이런 가치가 아니라 시세를 만드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장기간 기업을 경영을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보시면 액트 지분을 늘린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9%도 안 되는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을 같이 넘겼다. 이건 뭐 뭔가 뭐 알 수 없지만 뭔가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냥 회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액트 주가가 사실 주가라는 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액트가 하한가를 갔다 이러면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평소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평소 나오는 흐름이고, 유양 DNU가 관리 종목 해제 해가지고 회생 절차도 종결되고, 근데 아직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이 됩니다. 심사가 아직 안 나오니까. 다만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면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
그래서 아직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섣불리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하지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불안하시면 뭐 매도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액트 주식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파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불안하면 파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갖고 가시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예, 왜냐면 어쨌든 모르는 거니까,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좀 내가 매도를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 일단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너무 이것저것 타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 찝찝하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정말 뭐 그게 사실 답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유연성을 좀 버리면서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이온 컴포텍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발을 들였으니까 뭐 끝까지 가보긴 할 텐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팔고 싶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런 제가 종목을 선정하던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서 심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액트도 누군가는 이 종목 편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건 뭐지? 퓨전? 세미콘 라이트? 뭐 이렇게 해서 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뭐 공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팔고 싶으시면 팔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생각하고 파시면 되는 거고. 예. 그걸 가지고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는 전제로 그 다음을 타진을 하는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질문 주신 거 메디포스트. 예, 메디포스트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6.95. 이걸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이 낮은 지분율 가지고 계속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뭐 회사하고 최대 주주하고 이익을 놓고 봤을 때 최대 주주의 이익을 가지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는 어쨌든 과거부터 계속 거의 변동이 없고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전체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지만,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일단 보수는 굉장히 뭐 좋게 받아가는 거가 아니네. 11억 1천만 원이나 받아갔네. 4명인데, 근데 3명은 보통 등기이사 3명 뭐 1억씩 받아간다 해도 한 7, 8억 받아가고. 네. 근데 저는 그 부정적으로 보는 틀 안에서도 이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어쨌든 결과물이 있으니까, 카티스템이라는 결과물이 있고, 그 카티스템을 맞아본 그 환자들의 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뭐 무상증자를 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난 것도 있지만, 뭐 과거 기준으로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뭔가 상승할 만한 부분이 있나? 라고 봤을 때는 기업이 이익을 못 내니까 나중에라도 이익을 낼 수 있나 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인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전체가 막 날아가서 묻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딱히 현 상황에서는 탐탁치 않은, 예,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 높다는 거, 그런 좀 특징은 있습니다. 그 특징 제외하면 딱히 뭐가 없는, 예, 그런 상태.
예, 저는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제약 바이오보다는 낫겠지만. 네, 그리고 한일 사료. 사료 가격이 언제 올라가느냐.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곡물은 기후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오른다. 그럼 신규 광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기존 광산에 투자를 해서 더 채굴을 많이 한다? 이러려면 보통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니까 어떤 비탄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원자재가. 근데 곡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기후가 나빠가지고 흉작이 났다. 흉년이 들었다. 그럼 만약에 구리는 부족 사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가 남반구, 북반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추수하는 기간이 1년에 2번입니다. 남반구에서 한 번, 북반구에서 한 번. 시기가 다르게. 호주에서 뭐 추수를 하고 아르헨티나 추수를 하고, 북반구에서는 또 미국이 하고 우크라이나가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어떤 흉년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길어요. 6개월입니다. 이거는.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이미 3월 달에 나왔으니까 요 시세가 아무리 길게 가도 9월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한일 사료는 그거 외에 뭐 어떤 요소가 있느냐. 곡물 가격 상승은 핑계일 뿐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좋은 뉴스가 부각이 됩니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그 뉴스가 부각이 된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저평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높아가지고 딱히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제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냥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한제본은 뭐 그냥 곡물 가격 상승에 자극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냥 오른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뭐 자산 가치가 실질적인 평가를 해보면 1조 원 정도 되는데 시총이 3,2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곡물 가격 상승이 핑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적당히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대한제분이 10%가 넘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이틀간 팔아가지고 지금 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지분율이 10% 넘는 종목들이 탄력을 아주 길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대한제분도 그 조건에 부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을 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일단 시장에서 이 바이오주들이 좋지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올바이오파마 뭐 이익 내고, 그리고 뭐 기업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사업은 해 나가는 건 맞겠지만 자산 가치가 1,813억, 실적 가치도 한 2천억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2천억인데 시총이 1조 2천억이네? 도대체 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연간으로 보더라도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좋아져 봤자고. 이 회사 2천억짜리인데 왜 1조 2천억이지? 그 물음을 해소를 못 시켜주면 결국 그 시세라는 건 거품인 거고, 그 거품은 항상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이미 이 갭을 갖고 떨어졌는데 항상 대부분의 갭은 채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갭은 채우는데 가끔 안 채우는 갭이 있습니다. 무슨 갭이냐면 아주 큰 갭, 아주 어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IMF 구제 금융 받을 때 폭락했다가 올라올 때 만든 갭들, 이런 갭들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던 폭락이고 반등이기 때문에 이 갭은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갭은 못 채우는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걸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거를 공략할 때는 다 채우고 나서 뭐 이 과정들 다 거쳐야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 받아야 되고 딱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풍강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언급해가지고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거의 2,300만 주의 거래량을 만들겠습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연히 그냥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는데 우연히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음번에 제가 언급한 종목 뭐 제가 사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막 사셔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